수정명령어입니다. 수정명령어는요, 크게 4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move는 이동이죠. rotate는 회전이고요. scale은 사물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erase는 지우개. 자, move와 비슷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opy예요. 복사. copy하고 또 비슷한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rray입니다. 배열이라고 해요. 얘와 또 비슷한 게 있는데 mirror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대칭, 그 다음에 offset, 간격 띄우기. 이렇게가 하나의 명령어로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어를 따든 어떤 프로그램을 가든 move와 copy는 한 짝입니다. 근데 거기에 array가 또 붙어 있어요. offset이나 mirror나 전부 다 복제하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rotate는 rotate와 유사한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scale은 stretch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stretch, S-T-R-E-T-C-H. 맞죠? 네. 늘리기. 우리 또 하나 알고 있어요. extend. 연장이죠. 근데 extend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lengthe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길이란 뜻이죠. 그 다음 erase, 지우개, trim, 자르기, break, 끊기. 그 다음에 divide, 등분, measure, 분할. 등분과 분할의 차이는요, 등분은 전체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피자집에 갔어요. 이거 6조각 내주세요. 6조각, 6개의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이건 디바이드입니다. 그런데 measure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30mm씩 나눠주세요. 30, 30, 30, 30, 그 다음에 짜투리 남죠. 네, 이건 measure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또 반대되는 기능이 있어요. 조인. 이건 결합이죠. 조인은 아마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이나 챔퍼 같은 명령어들이 바로 이렇게 수정 명령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explod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해 명령어. 렉탱글이나 이후에 나올 해치나 이런 것들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여기까지가 수정 명령어입니다. 한 이틀이나 3일 동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틀 정도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 먼저 설명을 하죠. move 명령어는 대상체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30,30짜리 조그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사각형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요. 이동시키는 거죠. 네, move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돼요. move,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이동시킬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스페이시파이, 베이스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가 기준점인 거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무데나 일단 클릭. 그랬더니 세컨 포인트. 자, 커서 이용해서 쫓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그러면 이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길 원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는 점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얘가 여기에 위치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최종 목적지는 여기 있는 끝점에 위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렇다면 베이스 포인트는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바로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점. 최종 목적지를, 최종 형태를 먼저 머릿속에다 그려놓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동하기,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세컨점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제가 그렸던 거랑 똑같이 되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위치하길 원해요. 이 선의 끝점과 사각형 바로 이 부분의 중간점이 일치하길 원합니다. 베이스 포인트라는 건 바로 이렇게 일치되는 지점을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하기, 선택하고 중간점이 끝점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사각형이 이 타원의 쿼드란트 포인트에 이렇게 배치되기를 원해요. 누가 위치하는 거, 누가 일치하는 건가요? 원의 쿼드란트와 사각형의 중간점이 일치되는 거죠. 이동하기, 중간점이 쿼드란트 포인트와 이렇게 일치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미드 포인트, 그러니까 무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사물에 위치하게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점이 끝점으로, 중간점이 쿼드란트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대부분 무브의 역할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무브 명령어를 잘 이해하면요, 카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카피는 복제하는 거죠. 자, 카피. 그럼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무브와 카피가 똑같습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뭘 물어보냐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세컨드 포인트, 즉 목적지를 지정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복제가 된 거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금방 복제가 일어나죠. 자, 무브나 카피나 똑같습니다. 이동하기,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그러면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지정한 거리만큼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카피도 마찬가지예요. 골뱅이 150만큼 180도 방향. 그러면 150만큼 180도 방향으로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거 좌표 많이 썼을 거예요. 150, 300, 450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카피 명령어를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지요. 카피 선택하고 보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냥 무시하고 모드만 보시면 돼요.
카피 모드가 멀티플로 잡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도장 찍듯이 계속 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멀티플 카피입니다. 근데 이 모드를 클릭해 놓으면 싱글 모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딱 복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명령어가. 그러니까 이 카피를 쓸 때는 멀티플 모드를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도장 찍듯이 여러 개를 그리는 것. 이게 멀티플 모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복제가 여러 개가 들어갔잖아요. 이걸 어레이라고 합니다. 배열이라고 해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것,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이걸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카피 명령어에도 어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기준점 잡고 보니까 여기 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레이 그랬더니 CAD가 물어봅니다. Enter number of item to array.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5개요. 자, 보세요. 세컨 포인트.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여기가 세컨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간격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CAD가 말하는 간격이란 이야기는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 골뱅이 50만큼 0도. 그러면 이렇게 50만큼씩 복제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카피, 아니 이렇게 하죠. 제가 500mm짜리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안에 7개를 복제하고 싶어요. 이 안에 7개를 복제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개입니다. 카피 기준점 잡고 어레이 7개. 그러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트는 끝점이에요. 피트를 누르면 이렇게 끝점을 이용해서 7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많이 써요. 한번 해보실까요? 어레이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하고 폴라 어레이하고 패스 어레이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는 건 폴라 어레이. 폴라는 극지란 뜻입니다. 극. 북극, 남극 할 때 극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원형이란 뜻이에요. 원형 배열이란 뜻이고요. 패스 어레이는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복제하는 것. 이게 패스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는 그 전체 모양이 사각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렉탱귤러 어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렉탱귤러 어레이 써도 좋고 어레이 하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세 가지 옵션 나와요. 이때 지정하셔도 됩니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컬럼, 로우, 레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우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컬럼과 로우 두 가지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아이콘을 보시면 돼요. 컬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가는 개수를 말해요. 로우는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아이콘을 보고 이해하시면 조금 빨라요. 컬럼은 세로로, 로우는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개수예요. 4개, 컬럼 10개, 로우 10개. 그러면
4칸 10줄? 아니,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비트윈은 간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부터 그 다음 점이 나오는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비트윈이라는 건 이만큼의 거리를 말합니다. 네, 뭐 40, 이쪽이군요. 20, 이렇게 붙어 보이겠죠? 40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질 거고요. 자, 여기다 숫자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립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격을 띄울 수도 있고요. 수령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그립을 이용해서 움직일 때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다 끝났으면 클로즈 어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어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레이 렉탱귤러 그러면 개수와 간격이 나옵니다. 개수 그 다음 간격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벨. 이 레벨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신경 안 써도 되냐면 Z축으로 복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지금 3D로 보고 있죠? 자, Z축으로 10개. 간격 50mm 간격으로. 자, 보이시나요? Z축으로 복제된 거? 너무 많은가요? 4개만. 자, Z축으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레벨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평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Z축으로 값을 줘도 티가 안 나요. 이건 3D 할 줄 아는 사람만 쓰는 거겠죠? 3D 할 때도 안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옆에 있는 Associative라는 요 아이콘이 중요합니다. Associative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이 버튼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냐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연관 배열이요. 연관 배열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서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어레이 에디트가 됩니다. 수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수정 가능한 게 어레이 에디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거. 배열을 했는데 하나로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지는 것.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연관 배열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시 일반 배열로 안 돌아가요. 일반 배열로 돌리려면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여기 explode 있죠? 이 분해라는 명령을 써야만 일반 어레이로 되돌아갑니다. 일단 연관 배열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associative, 즉 연관 배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가 수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옵셋 10mm 옵셋이 안 돼요. 하나가. 하나씩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관 배열 가면 여기 에디트 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디트 소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라인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세이브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그럼 연관 배열을 쓰는 게 좋을까요? 물론 좋을 때가 있죠. 지금처럼 수정을 해야 될 때. 근데 연관 배열을 대체적으로는 많이 꺼놓고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연관 배열을 꺼보죠.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그럼 어떤가요? 자, 다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필렛.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 개씩 한 개씩 수정이 되죠. 근데 배열이 끊어지게 되면, 연관 배열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는 배열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폴라 어레이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서클, 반지름 150. 제가 반지름이 150인 원을 하나 그렸고요. 렉탱글 50, 3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동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의 중간에다 맞췄고요. 폴라 어레이는 회전하면서 일어나는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배열이 폴라 어레이입니다. 자, 폴라 어레이.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즉 원형 배열을 할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할 중심점이요. 즉 이 사각형이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중심점이 어디냐는 거죠. 자, 지정해 줬습니다. 회전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템의 개수 24개. 어이구, 너무 많네요. 12개. 그러면 배열된 거 맞습니까?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자, 로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갔다. 4개의, 네. 그러면 로우를 놓으면 이렇게 밖으로 커져나가는 형국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쭉 풀어낸 예제, 여기부터 보시죠. 우리 이거 다 그때 하나씩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아, 이거 어레이 쓰면 되겠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이거 다 어레이 예제입니다. 이것도 어레이 예제고요. 얘도 어레이 예제입니다. 폴라 어레이예요. 전부 다. 한 2개만 그려볼까요?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한 2-3개만 해보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120도 하나.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서클,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트림,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자, 이때 보시면 과제물은 어떤가요? 다 왼쪽 아래가 터져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게 로테이트 아이템, 바로 얘입니다. 아이템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아이템이 회전이 안 됐죠. 저 로테이트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20. 근데 여기다가 하나씩 더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트림. 요만큼만 필요해요.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자, 트림.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자, 맞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특히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왼쪽에 있는 게 폴라 어레이로 그리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두 개 다 제가 빨리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거까지 한번 제가 쭉 순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놓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중간에 있는 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95, 그 다음 옵셋 3mm, 트림. 자, 6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소 2개를 그려야 돼요. 서클, 다이아메타 7, 옵셋 7 나누기 2.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옵셋 5mm, 아크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까지인 거죠. 이렇게는 필요 없고. 자, 트림. 그럼 딱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올 걸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53.5, 옵셋 24 나누기 2, 서클, 반지름 60.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림으로 잘라내고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전체 수량이 12개. 네.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마찬가지예요. 레이 0도 하나, 60도 하나, 네, 300도 하나. 얘는 중심선이고요.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서클 다이아메타 10, 서클 반지름 10,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10mm, 이거 10mm란다. 옵셋 5mm, 미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해놓자고요.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트림 옵셋 3mm, 선 연장하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필요 없네요. 자, 옵셋 10mm,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맞추고, 어레이, 아니 여기도 미리 트림 해놓고 할까요? 자, 어레이, 그리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을 3개,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으로. 네, 그러면 금방 다 그려졌군요. 다시 보겠습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19,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TTR 접하고 30, 필렛 반지름 0,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조금씩 끊어 놓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개수는 4개. 네, 금방금방 그려지죠? 생각보다 폴라 어레이의 활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경로 배열이라는 걸 할 겁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모 자동차 회사에서 의뢰를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조립을 하면 생산 라인이 있겠죠, 그죠? 조립 생산 라인이 있는데 자동차가 위로 떴다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작업하기 편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기 편한 상태,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을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라인에 따라서 자동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2D 도면으로 좀 그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머릿속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해주세요. 큰 거 5장 받았답니다.
2,000이? 네. 근데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게 바로 경로 배열입니다. 공장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생산에 따라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쭉 흘러가잖아요. 그럼 제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진 못해요. 그게 이제 바로 경로 배열인 겁니다. 자, 제가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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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500mm 짜리로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리을자를 그렸고요. 필렛 반지름 150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중심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 렉탱을 하나 그리죠. 렉탱 골뱅이 20,2 너무 작네요. 다시 렉탱글 50,10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얘가 이 조그만 노란색 선이 이 중심선을 따라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선이 경로잖아요. 패스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뭐 경로를 다시 검색합니다. 뭐 경로 검색을 합니다. 네, 바로 그 경로가 영어로 패스입니다. 패스 어레이요. 근데 이 패스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일반 라인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되긴 되겠죠. 아크로도 되고 다 되는데 이렇게 선이 복잡해지면 이건 다 폴리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폴리라인으로 바꿔야 되는 명령어가 뭐가 있냐? 바로 조인입니다. 조인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조인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선택하시면 그냥 이렇게 다 조인 됩니다. 조인 하나로 묶인 거 보이시죠? 선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선이 하나로 묶인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죠. 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지금은. 조인. 다시 조인. 어떤가요? 선이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냥 조인하고 선택하면 돼요. 자, 패스 어레이.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셀렉트 패스 커브.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한 거 보이시죠? 이게 경로 배열입니다. 비트윈 아이템이겠죠. 그러니까 간격이겠죠. 이거 뭘로 조절하냐면 여기 있는 메주어 값 눌러보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나옵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등분 할 것입니까? 네, 30등분, 40등분 40개가 들어간 겁니다. 자, 메주어 간격이 55mm 55mm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총 41개 만들어졌답니다. 이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패스 어레이는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레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미러는 대칭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자, 제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하나를 그려보지요.
자, 제가 대략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좀 이상하게 됐는데, 자,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인. 대칭을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딱 절반을 접었다가 펼치는 거겠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물감을 짜고 도화지 딱 접었다가 딱 펼치면 일어나는 현상, 이게 미러입니다. 거울이란 뜻이죠. 근데 도화지를 접을 때 접는 선이 있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러 라인이 하나 필요로 합니다. 대칭이 되는 미러 라인이 이와 같이 하나 필요합니다. 미러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First point of mirror line.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이요. 여기. 그러면 대칭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second point.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erase source.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대칭된 거 맞나요? 자, 엘립스 니어레스트 근처점이에요. 니어레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나비가 그려지겠죠. 자, 다시 보세요. 대칭선입니다. 대칭선을 제가 여러 가지로 그려봤습니다. 미러, 대칭선 기준으로 복제도 가능하지만 대칭선 기준으로 yes를 놓으면 이렇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대칭선을 기준으로 미러, 선택하고 엔터, 대칭선 지정하고 여기서 yes를 눌러버리면 이동이 돼버리는 거죠. 얘가 미러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로테이트를 할 건데요. 로테이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는 오늘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로테이트라는 건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회전할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런데 0도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회전하겠죠. 여기가 0도입니다. 어디가 조금 더 편한가요? 계산하기.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계산하기 편한가요? 1번, 2번. 2번 위치가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여기 사이각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0도, 똑같이 0도이지만 요만큼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지만 이만큼 가지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몇 도 더 회전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몇 도가 더 지나갈 것인가? 60도. 그러면 회전이 돼버립니다. 이와 같이. 자, 하나 더요. 하는 김에. 자, 회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각도만 입력하면 돼요. 기억하시죠?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자, 이때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카피,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 복제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카피 180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예제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 이 부분. 각도 계산하기 어려웠었잖아요. 이거 로테이트만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로테이트하고 무브 두 개가 필요합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62, 트림
옵셋 30, 39, 41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10mm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요. 서클 39, 서클 22.5, 로테이트, 카피 65도, 트림, 필렛, 그 다음 여기서부터 갑니다. 지금 얘 지우고, 지우지 말까요? 여기가 101도죠? 101도인데 현재 90도죠? 그러면 몇 도일까요? 11도네요. 로테이트 11도 더 회전하고 다시 로테이트 현재로부터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카피 37도 서클 반지름 10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동하기 여기 끝점과 끝점을 마주치고 여긴 필렛으로 마감. 제가 상대극좌표 썼나요? 안 썼죠. 이동 명령어, 로테이트 명령어만 썼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렇게 상대극좌표를 안 쓰게 되는 거죠. 많이 안 쓰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